한때 3천억의 밸류를 받았던 굉장히 잘 나갔던 컨텐츠 기업이었거든요. 매출이 22년도에 700억이었다가 거의 1년 만에 반이 날아갔단 말이죠. 지금은 사실 인수자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왓챠 회생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PT 좀 보세요. 사실 잘 안 보죠. 우리 회계사님은 OTT로 주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많이 봐요. 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좀 보는데 워낙 넷플릭스 뭐 이런 OTT가 대세잖아요. 거기에 정규 이제 방송보다. 그렇지, 또 토종 OTT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셔서 왓챠가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를 시작하거나 법인을 뭐 등록하고 돈 버는 관리 이런 것들도 하지만, 사실 저희는 사면회계법인에서 회생법인의 조사위원으로 처음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조사위원을 마치고 법원의 회생관리위원으로 가서 역임할 정도로 회생의 전문가시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회생으로 좀 정해봤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회생조사위원을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회생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회생, 좀 무거운 주제죠. 네. 요즘에 회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왓챠라는 회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런 걸로도 회생을 가기도 하고 이러이러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한번 쭉 같이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왜 어려워졌는지를 파악하면은 살아나는 방법을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왓챠의 회생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때 3천억의 밸류를 받았던 굉장히 잘 나갔던 컨텐츠 기업이었거든요. 왓챠는 25년 7월에 회생 신청을 했고요. 25년 8월에 개시 결정을 했어요. 그 말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1년 동안 뭐 했냐면은, 회사가 처음에 왜 어려워졌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위원이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회사는 그러면 얼마를 벌 수 있고, 현재 회사가 청산하면은 얼마의 재산이 남아있고, 이런 걸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의향서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입찰을 받아봤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CJ와 키노라이츠라는 곳에서 의향이 있어, 나 인수해볼게 라고 막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이 두 개 업체 다 입찰을 포기하고 현재는 M&A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왓챠 그러면 이제 끝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독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생은 어쨌든 집회까지 1년, 뭐 맥시멈 1년 6개월까지 가결 기한을 두고, 이제 M&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가를 받던지 아니면 집회를 통해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가 전 M&A를 추진하다가 지금 막힌 상황. 맞습니다. 네. 그래서 CJ가 되든 아까 얘기한 뭐 키노라이츠가 됐든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왓챠 인수 못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뭐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렇게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가 원래 3천억이었던 회사가 마지막에는 인수가 100억이면 됩니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자들은 이거 100억도 아닌데? 라고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00억을 넣는 것도 문제이지만 100억을 넣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결국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할 때는 계속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면은 100억에 인수는 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영업 손실이 몇백억씩 나니까 그러면은 몇 년을 부어야 얘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인수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인수자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왓챠가 지금 회생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더하기 조금이라도 알짜 나는 수익성 컨텐츠들이 생겨야 100억에 인수해서 조금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영업이익이 1억이라도 10억이라도 생기네?
그러면은 한 몇 년 굴려보면은 이게 뭐 컨텐츠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네. 이런 이제 예상이 들 수 있을 건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요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왓챠가 회생 들어가기 전 우리 회계사님과 저는 왓챠 재무상태표만 보고 이거 회생 가야 된다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숫자적인 그 재무제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영업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매출이 22년도에 700억이었다가 23년에 400억으로 줄어요. 거의 1년 만에 반이 날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24년이 되면은 더 많이 주는데 이때도 긍정적인 신호는 뭐였냐면 영업 손실이 원래 마이너스 500억이었다가 마이너스 200억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투자도 줄이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 회사에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현금이 한 7억 원 정도 있었는데 그때 만기에 상환 돌아오는 전환사채가 490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490억이라는 게 돌아왔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지는 상태가 되니 야 미안한데 나 못 갚는다가 회생이 된 거예요. 그럼 회생에 가서도 내가 그러면 1년에 뭐 1억씩 2억씩이라도 벌어서 갚을게가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기업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생에 들어가서 조사위원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할 때 지금 당장 접으면 100억이 남는데 회사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게 1억밖에 안 돼. 이러면은 10년 동안 벌어봐야 10억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접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접자니 이 컨텐츠가 아까워서 M&A를 하겠다라는 절차를 진행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야 100억 많아. 시장에서는 100억에서 인수 못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의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컨텐츠를 유지한다면 수익 계약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파산을 갑니다. 파산을 가면은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것들이 완전히 다 중단이 되고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사실 왓챠의 페이지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회생 인가전 M&A가 폐지가 되면 파산을 할 수도 있고 혹시나 새로운 인수자를 그 안에 또 찾을 수도 있다면 다시 인가전 M&A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회생 자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생 타이밍을 딱 보는 거. 아까 전에 회생 들어가기 직전에 재무제표 보고서 아 이거 회생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무제표 보고 분석하고 조사위원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보여요. 이때 회생이 딱 들어가면은 충분히 살 수 있고 오히려 회생 들어가는 게 더 회사한테 이익인 상황.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당연히 또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데 그 타이밍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 체력이 좀 있어야지 그 이후에 살아나가기가 좀 더 용이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표님들이 사실은 회사가 나와 동일하다라고 사시기 때문에 이 회사 살리기 위해서 온갖 시도들을 다 하세요. 개인 재산 다 팔아서 넣고 지인들한테 돈 빌려서도 넣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가보면은 막상 진짜 살릴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는 체력이 다 바닥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왓챠의 경우에도 사실은 3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이 됐었으면 100억에도 안 팔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컨텐츠 기업들은 재산이 뭐냐면 결국에는 IP랑 핵심 인력이랑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청산 가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네. 고객 정보만 딱 있는 거예요. 가입 네. 정보만.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파산에 가면은 채권자들 받을 게 아예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얘를 좀 유지시키고 살리고 고객을 통해서 뭔가 이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야지만 다른 투자자들도 일부 수익을 100억, 뭐 50억이라도 낼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왓챠를 뭐 대리하는 것도 아니고 매각 중간사도 아니지만 왓챠가 지금 이 상태에서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숫자 안에서 아마 의사결정이 될 텐데 수의 계약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재회생도 어느 정도의 뭐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생을 하게 되면 재회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수자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매각 금액을 더 조정해서라도 경영을 더 가볍게 만들어서라도 회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참고로 우리 회계사님은 재회생도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회사가 좀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투자자, 채권자 모두가 손해를 줄이는 게 저는 더 돈 버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설명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회계사님과 왓차의 회생 진행 과정 그리고 회생의 타이밍에 따른 생사 가능성 거기에서 돈을 그나마 절약하고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나한테도 닥쳐올 수 있는 회생이나 뭐 이런 사업적인 어려움을 타이밍 좋게 가져가는 것도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왓차에 대해서 기업 회생을 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도 설명해 드리면서 또 돈 버실 수 있게 좋은 컨텐츠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돈 버는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